안녕하세요. 어제하고 그제 이틀에 걸쳐서 충남대학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가 대단하다는 건 예전부터 어느 정도 알았지만 직접 교육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러면 그게 자신의 삶을 더 뭐라고 할까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살펴주는 거죠. 돌봄이죠. 그러니까 호스피스 이 교육을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기가 보살피는 환자가 남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중요한 거죠. 우리 생명은 모두 다 한 생명, 한 세포, 한 통속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일단 두 명의 그 유명한 그 학자 또는 선구자를 만났는데요. 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슬리 손더스입니다. 그분의 한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이런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마약성 진통제도 투여하는 것을 이번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 그 죽음과 죽어감. 이제 우리 죽음이라는 게 딱 마지막에 끝나는 건데 죽어감이란 말은 동명사로서 그렇죠? dying 죽어가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죠. 그렇죠? 과정으로. 그래서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죽음의 5단계를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접할 때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를 나게 돼요. 그렇죠? 분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죽음과 협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5단계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보다는 이 충남대학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 했던 분들의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바로 인생 학교고 바로 기적의 병동이다. 자신들이 여기서 20대부터 90대까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접했던 환자들이 평균 생존 기간이 거의 23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며칠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죽음을 완전히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기 전에 죽음을 미리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이 바로 내 삶이다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고요.
호스피스 봉사로 자신의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두려움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체험을 했다. 죽음, 우리가 겨울 안에 봄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죽음 속에 새로운 생명 또는 부활이 있다.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도 우리 주역의 동지의 괴에서 이제 일양이 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괴에서 보면 이제 동지 때는 한겨울인데 거기서 바로 양이, 그렇죠? 양 기운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괴 6효에서 제일 아래 효가 양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죽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분들은 계속 내려놓는 과정이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다. 그래야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떠나는 연습이고 내려놓는 연습이다. 사람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쯤, 이게 거의 40대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40이 넘으면 죽음을 공부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인생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40, 50을 장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결실을 맺을 때인데, 그때부터는 일을 많이 벌리기보다는 정리를 하고 많이 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쉬는 거. 그래서 쉬다가 결국은 죽음은 완전히 마지막 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죽음은 마지막 쉼이다. 이분들의 살아있는, 그렇죠? 호스피스에 대한 느낌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고, 그 사회복지사님의 그 사별 가족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아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자식이 죽었을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지만 계속 그게 이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별 가족에 대한 보살핌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 보살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경우는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 자신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서서히 극복을 했냐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은혜, 그런 보살핌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그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육신은 땅속에 묻혀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남겨준 정신과 사랑은 여전히 저한테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물질적으로 봐도 부모님의 피와 살이 저 자신의 몸에 DNA를 통해서 살아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서서히 슬픔에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게 저한테 다 있단 말이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그분이 남겨주신 피와 살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DNA, 그렇죠? 유전자의 형태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죽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 사별 가족들한테도 죽음이 하나의 큰 의미로,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히 상실감뿐만 아니고 어떤 결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남겨줄 수 있죠. 그렇죠? 너무 그래서 황망하게 갑자기 죽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뭐 암이라든가 대부분의 질병을 앓다가 상당한 기간을 우리가 그 병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제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의 삶의 결실을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책이라든가 뭐 인터넷의 글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죽음의 과정에서 의연한 모습, 어떤 삶을 맺는 그 마무리 짓는 그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정말 좋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